오늘 대한민국을 뜨겁게 하고 있는 뉴스 다음 주 전망도 함께 해보죠. 한겨레신문 허지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국 교직원 노동자배 법외 노조화 제동에 걸렸죠. 네. 그 법원이 교원노조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서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건데요. 어떤 내용이죠? 예, 정부가 지난해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해직자들이 노조에 계속 조합원 신분으로 있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전교조는 이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노조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부는 이게 교원노조법상 불법이고 이를 전교조가 방치하면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난해 이제 으름장을 놨었습니다. 네. 전교조 조합원이 6만여 명인데 이제 해직자 고작 9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 때문에 정부가 이런 조처한다는 건 좀 전교조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었고 결국 전교조는 이 타협하는 대신 법의 노조의 길을 택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이 교원노조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 관련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어제 이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당분간은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던 전임자 직권 면직이나 행정 대집행, 최근에 벌어졌던 이런 논란의 정책들 어제부터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그 교육부가 한마디로 체면을 구긴 셈이 됐군요. 네, 그러게요. 그 책임론도 제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두 가지 소식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한전 부지를 현대차가 사들이면서 그 10조 원을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몽 회장이 직접 결단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좀 놀라운 규모였죠. 예. 10조 5,500억 원이었는데 네. 이 입찰 가격 이제 같이 입찰에 나섰던 삼성전자가 5조 원대를 제시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2배 이상이어서 현대차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많았죠. 예, 당장 그날의 주가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현대차 그렇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이제 정몽구 회장의 뜻이 있었나 본데요. 돈이 공기업인 한전으로 가는 것이니까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임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보다는 뭐 그 외 여러 가지를 감안한 그런 결정이라는 해석인데요. 현대차는 이 계열사들이 대고 있는 연간 2,400억 원의 임차료를 통합사업을 통해 통합사업을 이제 건설하면 이걸 줄일 수 있고 또 개발비는 이제 입주할 30여 개사가 나눠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당장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3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10조 원을 내는 건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업계에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통 큰 결단이 과연 승자의 독배가 될지 아니면 100년 앞을 내다본 지혜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참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현대차 관련 보도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예, 노동계의 수건 같은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진 건데요.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해고자 994명이 현대차 정규직임을 확인해달라면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고용 형태가 도급이 아니라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년 넘게 파견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현대차 내에서는 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고용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래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 노동자에 대해선 이 사쪽이 정규직 고용 의무를 지우게 하는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서 본인들을 정규직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거 송전탑 시위까지 했었거든요. 네. 문제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해왔는데 이제 이기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편법 파견 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대차만이 아니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이런 소송과 유사한 소송만 지금 20여 건에 달하고요. 300명 이상 기업
3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 중에 이 간접 고용 노동자 수는 20%에 달합니다. 이 대기업에 만연한 이런 편법 파견 근로 형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재계에서는 파견 고용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자,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얘기를 해보죠. 어제 개막했잖아요. 근데 개막식에서 운동선수가 아닌 연예인이 너무 많이 출연해서 이게 아시안 게임 개막 맞느냐 이런 비판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각에선 지금 아시안 게임 개막식이 아니라 무슨 방송 연예대상 축하 공연처럼 느껴졌다 이런 비난도 나오는데요. 예. 개막식의 하이라이트가 이 성화점화인데 운동선수가 아닌 배우 이영애 씨가 맡았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라서 선정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어쨌든 아시안게임은 스포츠 제전이지 연예 행사가 아니지요.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좀 나오는데요. 네. 성화 최종 점화자뿐 아니라 이 시작부터 끝까지 한류 스타들의 잔치였다는 게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아이돌 그룹 엑소가 무대에 올랐고 배우 장동건, 김수현, 현빈이 출연했고요. 무대 마지막은 가수 JYJ와 싸이가 꾸몄습니다. 스포츠 스타들도 물론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한류 스타들의 틈에 끼어서 좀 존재감이 없이 묻혀버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관전 포인트 좀 알아보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란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희상 신임 비대위원장 체제하에서 어떤 전략을 마련할지 관심입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좀 뭔가 협상에 시동이 걸릴 것 같은데요. 문희상 신임 비대위원장, 어제 유족과 여당 모두가 양보를 좀 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쪽이 평행선을 이대로 달리다간 아무것도 해결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유족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수용하고 또 여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양보할 건 하라. 이런 압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본질적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 대리기사 폭행 논란이 있었죠. 이것도 그렇죠. 좀 유족들에겐 협상에 좀 불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유가족 5명 모두 경찰에 입건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문 위원장이 다음 주 월요일에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이번 주에 박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생각을 또 밝혔고요. 그래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어떤 회담 전망은 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겨레신문 허지연 기자였습니다.